핸드폰은 왜 즉시 충전되지 않을까요? 충전을 욕조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보세요. 시간이 좀 걸리지만 수압이 강력할수록 욕조는 더 빨리 채워질 것입니다. 하지만 수압이 지나치게 세면 고압으로 인해 욕조의 코팅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.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. 전력이 지나치게 가해지면 배터리가 고장날 수 있습니다. 지하철에서는 왜 핸드폰이 잘 안 터질까요? 심지어 지상에서도 가끔 수신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느끼신 적이 있을 거예요. 가장 가까운 기지국에서 오는 신호를 방해하는 강력한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. 신호가 전달되는 길에 벽이나 거대한 납덩어리가 있다면 신호는 부분적으로 약해지게 될 겁니다. 그러므로 지하에는 우리와 기지국 사이에 두꺼운 층이 있으므로 수신이 약해지는 게 당연합니다. 스마트폰에 야간 실형 모드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이 기능을 장착한다면 엄청난 크기와 고가의 가격 때문에 스마트폰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거예요. 어두운 곳에서 좋은 품질의 영상을 만들려면 핸드폰에는 가능한 한 많은 빛을 포착하기 위한 매우 큰 센서와 적외선 기술을 설치해야 합니다.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핸드폰의 크기가 아주 커지고 가격도 매우 비싸질 겁니다. 왜 핸드폰은 서로의 신호를 방해하지 않을까요? 사실 가끔 서로 방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. 주변에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면요. 일반적으로 주파수를 분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며 필요할 경우 주파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요즘엔 통화 중 다른 사람의 대화를 들을 수 없습니다. 이는 모바일 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라진 유선 전화의 문제였죠. 왜 핸드폰은 과열될까요?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특정 앱이 배터리를 많이 쓰거나 너무 많은 앱이 동시에 열려 있거나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있거나 놀랍게도 핸드폰을 손에 너무 꽉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. 만약 핸드폰의 온도가 높아지면 평소보다 빨리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으니 시원한 곳에 편안하게 두세요. 안드로이드 폰이 아이폰의 문자를 때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이 문제는 대개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 폰으로 전환했을 때 발생합니다. 안드로이드에서 지원되지 않는 iOS의 전용 기능, 아이메시지 서비스 타실 수 있습니다. 애플 웹사이트에서는 먼저 심카드를 아이폰에 다시 삽입하고 아이메시지를 끄고 등록을 취소한 다음에만 새 안드로이드 폰에 심카드를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. 핸드폰은 왜 루팅된 채로 나오지 않을까요? 대부분의 핸드폰에서 루팅을 하려면 핸드폰의 보증을 무효로 하는 기능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루팅은 기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만이 감히 할 수 있는 일이죠. 그리고 루팅을 하면 핸드폰 회사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권한을 자유롭게 부여하지 않습니다. 같은 이유로 타사 앱은 기본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거죠. 왜 핸드폰의 뒷면은 유리인 경우가 많을까요? 주된 이유는 비용 때문입니다. 유리로 핸드폰의 뒷면을 만드는 것이 알루미늄보다 더 저렴하거든요. 하지만 뒷면이 금속인 핸드폰은 무선 충전 기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용적인 측면도 있습니다. 왜 핸드폰에 여러 대의 카메라가 필요할까요? 독립실행형 DSLR 카메라는 빛을 포착해주는 큰 센서를 달고 있습니다. 스마트폰은 부피가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큰 단일 센서를 달지 않고 여러 대의 카메라를 한 번에 사용합니다. 두 번째 카메라는 첫 번째 카메라가 만든 사진의 품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등의 작업을 합니다. 입력한 적도 없고 모바일 어시스턴트에게 말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광고를 왜 받게 되는 걸까요? 친구와 자전거를 사고 싶다는 대화를 한 후 1시간 후면 스마트폰에서 수많은 자전거 광고가 뜨게 될 겁니다. 친구와 직접 대화한 것이고 인터넷에서 자전거를 검색한 적은 없지만 이로 충분합니다. 스마트폰이 수동적으로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지만 2018년에 한 설득력 있는 실험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라고 하네요. 만약 자신에 대한 마케팅용 정보가 수집되는 것을 막고 싶다면 마이크를 꺼놓으세요. 비행기 탑승 시에 비행기 모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? 비행기 모드가 꺼져 있을 때 핸드폰은 신호를 보내면서 수동적으로 네트워크를 계속 검색합니다. 조종사들은 한 대의 핸드폰도 무전을 먹통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. 엄청나게 치명적이진 않지만 조심은 해야겠죠. 하지만 만약 5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핸드폰을 사용한다면 비행기의 무전을 완전히 방해할 수 있습니다. 짐작하실 수 있듯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. 스마트폰은 왜 이렇게 비슷한가요? 겉과 속 모두 조금씩 다르다고 주장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.
하지만 인정하자고요. 대부분의 핸드폰은 거의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한 회사가 새로운 뭔가를 만들면 다른 회사들도 모두 따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. 그 결과 엄청난 양의 복제품을 얻게 되는 겁니다. 카피품과의 유일한 차이점은 제조 가격으로 이는 부품 가격에 달렸습니다. 그리고 말인데요. 핸드폰은 왜 점점 더 비싸지는 걸까요? 새롭고 더 좋은 후속 모델이 더 비싼 건 흔한 일이지만 핸드폰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. 오늘날 플래그십 모델의 가격은 미화 $1,500에 달할 수 있습니다. 휴, 그냥 핸드폰 아닌가요? 다시 말하지만 이는 대부분 비용이 많이 들고 구하기 어려운 부품 때문입니다. 최첨단의 초효율 핸드폰을 원하신다면 그 최대한 좋은 부품을 위해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. 그나저나 왜 핸드폰은 영어로 셀폰이라고 하죠? 정보를 주고받을 때 소위 셀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. 셀은 셀룰러 네트워크 커버리지의 단위입니다. 도식에서 하나의 셀은 기지국과 전파가 전달되는 부분을 둘러싼 육각형처럼 보입니다. 핸드폰이 다른 기지국에 연결되면 한 셀에서 다른 셀로 이동하는 것이죠. 탈착식 배터리가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? 탈착식 배터리는 오래 충전할 수 없을 정도로 배터리가 다 됐을 때 편리합니다. 새 배터리로 교체하면 되니까요. 하지만 핸드폰 내부에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공간이 귀중합니다. 또한 탈착식 배터리는 편의상 직사각형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비탈착식 배터리는 어떤 형태든 가능합니다. 정말 이상한 모양도 가능해요. 그리고 배터리의 용량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. 요즘 핸드폰은 왜 이렇게 큰가요? 얼마 전까지 정말 큰 핸드폰은 핸드폰과 태블릿의 교차점인 태블릿이라고 불렀습니다. 하지만 요즘 이 용어는 시대에 뒤떨어집니다. 어쨌든 핸드폰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. 화면이 크면 이미지와 영화를 더 잘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 환경과 내비게이션도 개선됩니다. 그런 큰 폰을 한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어색하긴 하지만요. 왜 라디오를 듣기 위해 이어폰이 필요할까요? 스마트폰에 내장된 안테나는 길이가 3cm 정도 혹은 그 이하입니다. 통신 신호를 잡기엔 충분하지만 고퀄리티의 음질을 위해서 라디오는 더 긴 전선을 필요로 합니다. 그러니까 만약 핸드폰에 충분히 긴 금속 조각을 붙인다면 효과가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우린 헤드폰을 쓸 수 있죠. 왜 핸드폰으로 야간 모드 촬영을 할 때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? 야간 모드에서는 카메라가 연속적으로 많은 사진을 찍어서 더 나은 품질의 사진으로 통합합니다. 따라서 작동하는 동안 핸드폰을 움직이면 촬영 횟수가 줄어듭니다. 그리고 결과 사진은 움직이지 않았을 때보다 품질이 저하될 겁니다. 추울 때 왜 핸드폰은 더 느리게 충전될까요? 배터리 충전은 화학적 반응이며 최상의 성능을 위해선 특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. 너무 추우면 배터리 내부의 분자가 더 느리게 움직이며 반응에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. 반면에 너무 뜨거우면 반응이 너무 빨라져 배터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. 스마트폰 화면은 왜 노트북보다 더 쉽게 닦을 수 있죠? 모든 터치 스크린에는 오일 저항 용액이 씌워져 있습니다. 손가락에는 땀샘이 있고 스크린 회사들은 이를 염두에 둔 거죠. 노트북 화면은 자주 만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보호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.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.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.